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의 건축 시공과 건축 법규의 과목을 담당하게 될 한웅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시공이든 법규든 그냥 동영상만 보면 내가 합격할 수 있나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각 과목마다 종류,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강이라고 해서 각 과목마다의 특별성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각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저는 건축 시공과 건축 법규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시공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법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앞으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출제 경향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총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9번째 적산까지 정리가 돼 있을 텐데요. 지금 교재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적산이 돼 있을 게 아니라 8장에 보이는 마감공사에 보면 방수, 타일, 창호, 유리, 마감, 커튼홀 공사라고 이렇게 저희가 묶어드렸을 겁니다. 묶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저희는 한 15장에 해당되는 단원까지 학습을 실질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나의 단원의 마감공사라고 묶어드린 건요. 그만큼 중요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보통 우리가 1장부터 여기 6장까지가 시험 문제는 보통 적산까지 합쳐봅니다. 왜냐하면 적산 안에도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조적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물량을 뽑는 적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 15문제 정도 20문제 중에 출제가 되고요. 이 목공사나 마감공사에 대한 부분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의 볼륨을 보시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볼륨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볼륨이 거의 흡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책 두께는 똑같아요. 공부의 양은 똑같은데 여기서 15문제가 나온다는 말은 여기에 주력을 두셔야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5문제에 대한 부분을 아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교수님도 이 이론 강의가 다 끝나시고 나면 실전을 위해서 우리가 관연도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거기서 최근에 나와 있는 마감공사 부분들만 학습하셔도 어쨌든 이 5문제 다 맞추실 거 아닐 겁니다. 한 2개, 3개 정도만 맞추셔도 내가 합격에 근접만 할 수 있다면 시간을 굳이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여기에를 투자해서 가능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략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다음 토공사, 그다음 철골 공사, 조적 공사, 총론까지 포함해서 1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턱대고 동영상을 보는 것도 물론 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보시는 것보다 내가 어느 비중이 더 중요한가를 먼저 알고 접근하시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펼쳐본 거고요. 그러면 각 총론이나 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적산까지 각 종류들의 어떤 세부 항목들이 있는 건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보셔도 누가 제일 많아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제일 단원 중에서도 출제가 제일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을 먼저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공 과목만 갖는 과목 전략이란 게 따로 있을까요? 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전략보다도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시험 문제는 어떤 유형을 갖고 출제가 되는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요. 뭐 공법이든 무슨 현상이든 일단 그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만약 예를 들어 무슨 공법이었다면 그 무슨 공법에 대한 뭐도 물어볼 수 있어요. 종류라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또는 무슨 흙의 붕괴 원인에 대한 현상 3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특징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여러분들 뭐 각 공법의 순서나 뭐 예를 들어서 총론에서 입찰에 대한 순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5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오로지 적산 쪽에서만 여러분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그림을 주고요. 그 그림에 해당되는 명칭들이 어떤 명칭이 되느냐 이렇게 보통 출제가 돼요. 그래서 출제되는 유형은 이렇게 총 6가지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정리를 할 건 용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3줄, 4줄 이렇게 시험 지문에서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될 텐데 3줄, 4줄 암기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이것만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말 나오면 이 용어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종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암기라는 걸 해주셔야죠. 근데 이 종류를 암기하면 종류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특징, 장단점까지 같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철골공사에 가시면 철골에서 접합하는 방식에 대한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종류를 물어볼 수 있죠. 그럼 1번은 여러분들 뭐 리벳이 있을 수 있고 2번에 볼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리벳이나 볼트에 대한 부분은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진동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볼트 같은 경우에는 접합부의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선 여러분들 고장력 볼트라고 하는 고력 볼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뭘 쓰기도 해요. 용접이라는 걸 쓰기도 하겠죠. 이게 철골 조합의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류를 알았으니까 얘에 대한 특징, 얘에 대한 특징, 얘에 대한 특징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하고 뭐만 하면 돼요. 그래요. 저희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뭘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비교를 당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윗집 누건, 요쪽 집의 누개는 이렇게 여러분들 누구는 어디 서울대 갔다더라. 누구는 어디 좋은 데 취직했다더라.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특징과 장단점을 공부하라는 건 누굴 찾아내시면 돼요. 비교할 애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고력 볼트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볼트보다 뭐예요? 고력이죠. 접합부의 강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용접보다는 여러분들 시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용접에 비교해보면 화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특징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뒤에 가시면 기타 공사에 대한 목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마감공사 부분들이 다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 안에서 제가 뭐 4번과 6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겠고 이쪽 현장 실무에 있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는 있을 텐데 1번, 2번, 3번, 5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복규는 여러분들 고득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한 15개 정도 맞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을 겁니다. 시공은 분명히 과목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양도 많고. 그래도 제가 12개 맞는 걸 여러분들 목표를 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좀 바꿔서 할게요. 12개를 맞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8개를 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뜰릴 부분들은 확실히 배제를 시키고 맞춰야 되는 부분들만 전략적으로 데리고 가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온라인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 강의는 지루해지는 순간 거기서 생명이 다한 겁니다. 정말로 재밌고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지루함을 주지 않는 강의를 선사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합격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돼준 거에 대한 일단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먼저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도달하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본 강의 가시면 그때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내가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